청소일에 또 네? 이래요. 왜 회사 안 다니고 이런 일에 대학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저를 되게 기죽이는 부분도 있는데 저를 되게 살려는 부분도 있고 청소가 되게 애증의 느낌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을 줬고요. 정말 일한 만큼 돈 버는 거가 매력적이고요. 많이 벌 때 한 달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진짜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말 말끔하게 잊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하고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코피루와 본명은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아실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청소 일이랑 그림 그리는 일이랑 이렇게 병행하고 계신데 일주일간의 어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했어요. 이제 월, 수, 금은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3, 4시이고 화, 목, 토는 아침 10시면 끝났었는데 화, 목, 토는 아예 일을 안 하고요. 지금은 이제 월, 수, 금은 똑같이. 그러면 그 화목토 시간에 이제 온전한 내 시간이니까 네. 그때 뭐 그림 작업이나 책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쵸. 화, 목, 토, 일 이때 거의 작업을 많이 하죠. 청소일은 몇 시간 정도 하시는?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시 반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 거는 이제 뭐 3, 4시 정도 되고. 일을 어떤 식으로 해요? 청소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죠. 많죠.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해요. 빌라도 하고 학원도 하고 공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등등 되게 다양해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되게 쉬는 틈이 없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네요? 진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단 1분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빗자루질 많이 해온 걸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요. 손목이 아침에 땡땡 붓는 거예요. 손가락도 다 부었어요. 막 골반도 비틀어지고 되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앉아서 하는 일만 골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앉아서 하는 거는 굳어서 이제 골병이 들잖아요. 이제 몸으로 하는 그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서 약간 몸이 틀어지더라고요. 그 만화 보니까 되게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계절마다의 힘듦이 또 다르다. 네네네.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자기 주장들이 강한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봄은 꽃가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송진이 이제 노랗게 껴요. 청소하는데 진짜 호흡기가 안 좋아져요. 여름은 일단 그냥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네, 너무 덥고 습하고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가을은 낙엽이 진짜 말도 못해요. 마당이 있거나 뭐 이런 곳에 가면 진짜 마당 쓰는데 1~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겨울은 이제 너무 추워서 걸레가 얼거나 옷을 거의 뭐 3~4겹 입고 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에게 일이 준 게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줬고요. 정말 일한 만큼 돈 버는 거가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진짜. 그냥 퇴근하면 끝이에요. 회사에서나 뭐 이런 데는 뭐 내일 아침에 보기 싫은 상사를 봐야 된다든지 혹은 업무 실수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막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소일은 진짜 그냥 내가 거기 가서 바로 해주고 뭐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치워주세요 하면은 좀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진짜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말 말끔하게 잊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책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원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돈을 벌어본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어떻게 보면 청소 일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느낌을 주게 했던 부분도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지금은 일을 좀 많이 줄인 상태라 그렇게 뭐 큰 수입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적금하면서 재생활하고 그런 수준이어서 많이 벌 때 얘기해 드리면 지금은 이제 다른데 그때는 뭐 한 달에 5~600 정도 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배분을 할 때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좀 더 저에게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모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뭐 나중에 맞아요. 이제 뭐 작업실을 구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큰 돈이 들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도와줄 수 있게끔 모으고 계셔서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또 저희 엄마는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그냥 막 집도 쑥쑥 사주는데 엄마가 능력이 안 돼서 해주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애잔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었죠. 그래도 예진님이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같이 내 몫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내 스스로 약간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 엄마가 지금 같이 일해주는 이유도 너 좋은 일 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외주고 들어오고 할 때 되게 좋아해 주세요. 너가 스스로 뭔가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부모님 역할처럼 진짜 사회가 원래는 청년들을 뭔가 지지해주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기반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같이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게 더 많이 와닿아요. 네, 또 직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전공이 그러면 그림이신 거죠? 네, 저는 미대를 나왔죠. 그때는 막연하게 디자이너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 그래도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촬영팀에 이제 상품 스타일리스트 그 일을 1년 동안 했었어요. 인턴으로. 상품 스타일리스트가 재미는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디자인이나 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좀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회사 생활이 나한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안한 이 마음을 조금 고치고 다시 회사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야겠다.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청소 일을 또 네.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바나 이런 거는 또 생계가 어렵기도 하고 저 스스로 책임지기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래 그러면 너가 치료를 받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럼 예지야 이거를 엄마랑 같이 하면서 너가 돈을 벌면서 치료도 받고 그림도 그려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데서 약간 기인한 어떤 불안감이었을까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을 타고났던 건데 그게 이제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질 때문에 쌓이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지레 겁먹는? 어떻게 보면 뭐 저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내서 맞아요. 뭐 하다 보면 뭐 괜찮아진다 뭐 네, 이런 식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고 준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준비가 필요했고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딱 이제 잡아서 치료도 받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게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는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회사 다녔을 때는 누군가한테 그냥 직업은 되게 손쉽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의 직업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되게 나를 볼 때 직업을 많이 보고 나 또한 나 스스로 직업에 되게 많이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 스스로 당당하다라고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더 되게 자신감 없고 많이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4년이 되게 힘들고 주변에 어떤 말들이 더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를 하면서 만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좀 상처가 됐던 부분들이 왜 회사 안 다니고 이런 일에 대학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뭔가 젊은이가 그것도 대학 나온 젊은이가 하기에는 저분들이 보기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구나. 어떤 분은 나는 자식한테는 이런 험한 일 시키고 싶지 않다. 그걸 되게 면전에 대고 얘기해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그분이 그렇다고 또 되게 못되신 분은 아니었어요. 인사도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은연중에 또 이제 자기 진심이 좀 나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되게 뿌리 깊게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지금도 누구를 새로 만나잖아요. 청소일에 하면 또 네? 이래요.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거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만나서 저 뭐 회사 다녀요 이럴 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멈칫하는지 저는 아니까 그게 좀 기분이 묘하게 다가와요. 좀 초조해지고 그게 안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정해진 딱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에서는 언제나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뭔가 명함 한 장으로 자기를 표현해주길 바라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하신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리한 역할로 하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이런저런 편견이 많고 그랬지만 그거를 이제 한 4년을 그렇게 견디시고 갑자기 어느 날 용기가 나셨어요. 책을 스스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이제 4년을 보내면서 그림 여기저기 올려보고 여러 시도를 하는데 되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일러스트집을 내자니 아직은 색깔을 찾기는 어렵고 근데 뭔가 제 이야기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화를 한번 그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무슨 이야기를 쓰면 내가 제일 와닿고 재밌게 써나갈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그때 이제 4년째 딱 마음 먹고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는 내가 청소를 하는 일을 어딘가서 소개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 일 계속 겪어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책으로 내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걸 하는지 다 알 텐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친구들 주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예 막 이런 사람 있구나 했는데 친구들한테 뭔가 내 속마음을 들키는 느낌? 되게 나 부끄러운 일기를 들킨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보여주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이래. 그래서 너네도 조금 이해되니? 너네는 또 어때? 뭐 약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시작이 있었던 반면에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잘했구나 라는 마음도 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독립출판 치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팔린 게 사실 뭐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상은 하셨어요? 아니요,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청소일을 하는 게 특수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공감해줄까? 라는 마음도 되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딱 나와서 사람들이 읽을 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메일도 오고 DM도 오고 그렇게 오거든요. 어떤 분은 뭐 자기는 공무원 준비하면서 엄마가 일하는 그 마트에 캐셔로 일하고 있다. 근데 친구들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진급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러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하다. 근데 책을 보면서 뭔가 내 이야기 같고 너무 공감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개 씨, 청소일 하시는 분 그분도 뭐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책을 보게 돼서 너무 신기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젊은 나이에. 좀 그런 부분?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진짜 세상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장르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이 같은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외주 일도 조금씩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일들이 들어오고 하게 됐어요? 책 사파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잡지에 기재되는 그림 같은 거. 네, 만화가 좀 많이 들어요. 일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거네요. 그 그림에 대한. 네, 맞아요. 예전에는 왜냐면 0이었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은 좀 더 올라왔죠.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로 돈을 벌게 되는데 그걸로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누가 나를 돈 주고 그림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제가 항상 되게 꿈꿨던 거잖아요. 너무 고맙고 마냥 신기하고. 그래서 그걸로 번 돈으로 처음 뭐 하셨다고 했죠? 작업실이랑 교정. 네, 교정했어요. 진짜 처음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내놔서 그걸로 내가 나를 여러 가지로 해낼 수 있게 해준 게 되게 어른된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줬었거든요. 엄청 뿌듯했겠다. 네, 되게 뿌듯했어요. 마음가짐? 이런 것도 바뀌었을 것 같고 어때요? 많이 당당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내가 이런 일 하고 되게 많이 당당해졌고 저를 알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되게 더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고 그리고 창작물을 만들 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능동적으로 변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또 보면은 청소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아이러니해요. 저를 되게 기죽이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를 되게 살려낸 부분도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부분은 이걸로 딱 네. 하고 그림 그리는 일은 따로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제 유기적으로 관계가 섞여지면서 결국에는 그 청소 일이 어떤 소재가 되어서 내 꿈을 이뤄주는데 한 몫을 한 게 되는 거고
진짜 인생을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인생에 쓸모없는 일은 진짜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정말 몸소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닌데 되게 쓸모없는 일도 있던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좀 예전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래 그래도 일단 뭐라도 해볼까? 일단은 해보면 뭐가 나오겠지? 약간 이렇게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지님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저를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인간으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됐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일을 좀 더 본업으로 두고 그림을 좀 더 이제 서브잡으로 두는 그런 의미를 좀 나누고 있긴 해요. 지금 외주도 들어오고 있고 책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청소 일은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뭐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외주로나 이런 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림으로 생계를 연명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뭐 갑자기 어디 회사를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먹고 살게 해준 청소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꿈꾸던 것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고,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때가 순간순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됐던 자아실현이 됐던 일단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한 일일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일이 막 현타가 오고 이럴 때, 아 맞다, 내가 월급을 위해서 일했었지, 혹은 아 내가 지금은 뭐 이렇지만 나중에 이게 다른 뭐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던 거지 라는 것처럼, 진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되새겨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의사, 대통령, 선생님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봤었어요. 외국에서는 그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삶을 살지를 자기들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직업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나 뭐 우리 사회와 비슷한 그런 곳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지님은 이제 지금 다시 꿈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지금은 당당하고 밝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전에 직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꿈이 뭐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럼 나는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엔 나 자신 안에 있는 거는 뭐 별거 없고, 이미 나는 뭔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아, 내가 그런 삶을 잘 살아왔나? 내가 정말 꿈을 이뤘나? 라고 정말 그 순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당하고 밝은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